안녕하십니까. 잠든 금융을 깨워 행복을 이끄는 김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와 경제학의 변하지 않는 비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미국 범죄율이 사상 최고로 올랐습니다. 이때 클린턴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6년간 범죄율은 최악으로 치달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이 앞으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학자였던 앨런 폭스도 10대 범죄율이 매년 15%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범죄율은 떨어졌죠. 그래서 왜 이렇게 범죄율이 떨어졌는가? 많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나왔죠. 총기 규제 확산을 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또 혁신적인 치안 정책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수많은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1973년도에 낙태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당시 범죄가 많았던 젊은 부모들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숫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의 감소율의 원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좀 더 내면에 갖춰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 하면 상당히 거북하죠. 저도 많은 강의에서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많은 질문 듣는 것 중에 선생님 연봉이 얼마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참 거북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섹스보다도 더 돈이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거북해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좀 친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사장님 연봉이 얼마세요? 이렇게 묻게 된다면 아마 그 식사 자리는 그다지 즐거워지지 않을 거고 다음에 그 식사에 초대하기 받는 경우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일정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하루는 동창회를 갔다 와서 투덜거렸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보다도 공부 못했던 그 부인이 친구죠. 동창이 아파트 70평에 살면서 가정부도 두고 그리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봤답니다. 근데 자기는 뭐냐 이기죠. 자기는 30평대 아파트에서 몇만 원 갖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하는 그런 남편을 보자 갑자기 부하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부하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자기 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원인이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학자 존 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협조적인 게임 이론으로 평형 분석에 대해서 아주 선구적인 업적을 내렸죠.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구속적인 계약이 있는 협조적 게임과 구속적인 계약이 없는 비협조적인 게임으로 나누어 있는 것이죠. 급기야는 1994년도에 그는 노벨 경제상을 받았는데 내시 평형이라는 이론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환상 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했던 이 비협조적인 이 게임 이론의 기본은 균형 이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테크의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 스스로가 균형적인
가치가 같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도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국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사회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또 우리보다 더 부자가 있을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의도가 없는 그러한 균형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재테크로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경제의 바탕이고 그것이 재테크의 원리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할 것이냐 이러한 비교 논리에서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분노와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